눈이 좋아지는 기적의 영양제. 하지만 그런 기적의 영양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뢰성 있는 제품을 고르는 방법 중 제일 간단하면서 쉬운 방법은 바로 인증이 있는지 살펴보시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안과 백선생 백진학 원장입니다. 컴퓨터,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기기는 이제 우리 실생활에 뗄래야 뗄 수 없는 요소입니다. 하지만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는 법이죠.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는 정말 재밌고 유익하고 편안하지만 눈에는 피로감과 안구 건조증 등을 유발하는 최악의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자기기를 많이 사용해서 뻑뻑한 눈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위한 영양제를 추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4월 방송통신위원회의 스마트폰, PC 이용 행태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하루 평균 디지털 기기 이용 시간은 5시간 이상이라고 합니다. 평균 값이 5시간이니 컴퓨터로 업무를 처리하는 사무직이나 태블릿 PC 등을 이용해 인터넷 강의를 듣는 학생들은 훨씬 많은 시간을 디지털 기기에 노출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과도한 디지털 기기 노출은 눈에 많은 부작용을 안겨줍니다. 눈물 흘림, 흐릿한 시야 등 디지털 눈 피로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며 디지털 기기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수면 장애나 두통 등의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죠. 이러한 부작용이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화면을 볼 때 무의식적으로 눈을 덜 깜빡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생활 중 보통 1분에 15번에서 20번 정도 눈을 깜빡입니다. 하지만 디지털 화면을 집중해서 보면 이 횟수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되죠. 결과적으로 눈물이 증발하고 안구 건조가 생기면서 피로감이 심해지는 원리입니다. 게다가 여기에 디지털 기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 또 잘못된 조명 환경, 올바르지 못한 자세까지 더해지면 눈에 가해지는 뻑뻑함과 스트레스는 엄청나게 됩니다. 제가 안과 의사로서 추천하는 의학적으로 가장 좋은 예방법은 원인 자체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디지털 기기가 실생활에 너무 많이 밀착되어 있다 보니까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지 말라는 건 직장인들에게 일을 하지 말라는 것, 학생들에게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것과 같으니까요. 때문에 보조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주변 환경이 어느 정도 밝은 상태에서 디지털 기기를 사용해야 하고 올바른 자세를 습관 들이며 정기적인 안과 검진을 받고 영양제를 섭취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뻑뻑한 눈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가 존재합니다. 주로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망막이나 수정체의 건강을 지켜주는 성분들로 구성된 영양제들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성분들은 체내에서 직접 눈 조직에 작용하기보다는 눈 건강에 필요한 영양소를 보조적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영양제는 바로 베타카로틴입니다. 베타카로틴은 섭취를 하면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이 됩니다. 이렇게 전환된 비타민 A는 망막 필수 구성 성분으로서 작용하기 때문에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라고 할 수 있죠. 베타카로틴의 가장 큰 장점은 과다 섭취를 하더라도 큰 부작용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베타카로틴은 인체에서 많이 먹어도 점차적으로 레티놀로 전환되기 때문에 안전하죠. 다만 많이 섭취할 경우 피부색이 노랗게 변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며 건강에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물론 주의해야 될 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바로 흡연자분들인데요. 흡연자분들이 식품이 아닌 보조제를 통해 고용량의 정제된 베타카로틴을 섭취하게 되면 폐암의 발병 확률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베타카로틴을 영양제로 섭취하실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의 상담 이후에 섭취 여부를 결정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가 안과 전문의로서 추천드리는 두 번째 영양제는 아연입니다. 아연은 미량 미네랄로 눈에 밀집되어 있으며 비타민 A를 망막으로 수송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베타카로틴을 아연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죠. 실제로 베타카로틴, 아연의 복합 성분을 비타민 C, E와 함께 섭취하면 중기 황반변성에서 후기 황반변성으로의 진행을 25%나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할 정도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눈 건강에 탁월한 아연도 과도하게 섭취할 시에는 오심, 구토, 설사, 피로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의사와 상담을 하신 다음에 개인에 맞는 권장량을 섭취하시길 권장됩니다.
요즘 SNS를 살펴보면 눈이 좋아지는 기적의 영양제, 안구 건조증을 싹 없애주는 영양제라고 광고하는 문구들이 꽤나 많고 그런 문구에 혹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하지만 그런 기적의 영양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영양제가 존재했다면 저 같은 안과 의사들은 할 일이 없었겠죠. 대부분 과장 광고이므로 이런 광고 문구에 현혹되시기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인지 그리고 성분 공개가 투명하게 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뢰성 있는 제품을 고르는 방법 중 제일 간단하면서 쉬운 방법은 바로 식약처의 건강기능식품 GMP 인증이 있는지 살펴보시는 것입니다. GMP란 Good Manufacturing Practice의 약자로 우수한 의약품을 제조하고 공급하기 위해 품질 관리 전반에 걸쳐 지켜야 할 것들을 규정한 기준입니다. 따라서 GMP 마크가 있는 영양제를 선택하시는 것이 최소한의 안전을 위한 방안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양제의 성분 함유량도 꼼꼼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대부분의 영양 성분들은 효능과 부작용이 공존하기 때문에 본인의 적정량을 찾는 것이 필요한데 일반 환자분들은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충분하지 않아서 잘못된 적정량을 정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의사와 상담을 진행하신 다음에 본인의 질병 상태, 생활 습관 등을 토대로 본인에게 맞는 영양제와 적정량을 찾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좋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양제는 의약품이 아닙니다.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즉 보조적인 역할만 수행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증상과 병을 예방하고 완화하는 효능이 있을 뿐이지 치료는 불가능하다는 점 반드시 명심해 주셔야 합니다. 영양제 복용에만 의존하지 않아야 하며 영양제를 먹고 있다고 해도 반드시 정기적인 안과 검진을 통해 안과 질병들을 예방하셔야 합니다. 병원마다 시행하는 검사의 종류와 기계는 좀 다르기 때문에 저희 병원을 기준으로 설명을 하자면 안타레스 장비를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장비를 통해 눈물 분비 검사를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고 눈물막의 안정성 검사를 시행합니다. 이후 눈물막 두께 검사, 마이봄생 검사를 통해 현재 눈 상태와 안구 건조증 진행 상태를 완벽하게 판단합니다. 눈 상태 검사가 끝나면 레바케이, 디쿠아스, 아이커비스와 같은 제품들을 사용한 약물 치료나 누전 폐쇄술, IPL 레이저 치료 등 각종 치료들 중에 개인에게 가장 맞는 치료를 권장해드리고 시행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아울러 치료가 진행된 후에도 치료의 효과를 위해 환자분들께 사후 관리를 지도해드리고 있는데요. 드시면 좋은 영양제와 음식 등을 추천드리고 지켜야 할 생활 습관 등을 권장드립니다. 만약 디지털 기기로 인해 발생한 뻑뻑한 눈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혼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나온 정보들을 사용해서 해결하시기보다는 전문적인 안과 전문의와 함께 적절한 치료와 대처를 진행하시는 것이 빠른 증상 완화를 위한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처럼 스크린을 떠날 수 없는 시대에 눈을 지킨다는 것은 결국 습관입니다. 눈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를 섭취하고 자주 눈을 쉬게 하며 규칙적인 검진을 받는 것이 눈 건강을 지키는 핵심적인 습관이죠. 눈 건강은 이러한 작은 습관들이 모여 이루어지는 큰 변화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눈을 지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안과 백선생 백진학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